일단 호원 친구들 중에는 그 나랑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는 여기서 80점 넘은 애가 딱 3명 있어요. 한 5명 중에 8점 넘은 애가 한 3명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지의 난이도라는 게 약간 이제 또 자기 학교 거는 더 쉽게 보입니다. 왜냐면 자기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를 우리가 거의 뭐 한 7, 8번 이렇게 풀었잖아요. 자기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좀 수월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면 뭐 이렇게 어려운 시험지는 아닌데, 근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 해도 첫 번째 페이지에는 틀리면 안 되지, 그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뭔가 틀렸다, 반성하세요. 반성. 현준이 틀린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없죠? 풀이만 들어요? 어쩔 수 없죠. 자,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 여기도 틀릴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질문 있니? 몇 번이요? 11번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네. 자, 11번은요. PX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인수분해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우리가 맨날 3차식 인수분해하면 하는 게 뭐죠? X자리에다가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거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다? 이게 붙어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죠? 자, 요렇게 3이라는 숫자가 여기 붙는 순간 우리가 X자리에다가 대입해봐야 될 숫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원래는 그냥 이 끝에 있는 상수항의 약수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앞에 이제 요게 붙으면 이렇게 되죠. 정확한 의미로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자, 정확한 의미로는 이렇게 됩니다. X,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요것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우리가 대입해봐야 될 숫자들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3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넣어보는 1하고 마이너스 1 외에도, 자,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확인을 해봐야 얘를 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배웠죠. 물론 배웠는데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까먹지 말고 다시 머릿속에서 되살려 봅시다. 앞에 이렇게 1이 아닌 무언가가 붙어있는, 최고차항이 여기 붙어있을 때는 대입해야 되는 숫자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이 문제도 1이나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는 0이 안 나오죠. 얼마 넣어야지 0이 나와요? 3분의 1을 넣어야 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3분의 1 하고 이렇게 조립제법을 하면은 3, 2, 마 4, 1. 자, 내려와서 3, 1, 3, 1, 마 3, 마 1, 빵,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인수분해된 그 조립제법의 결과를 보면서 희주야, 우리는 이 PX라는 식이 뭐 곱하기 뭘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볼 수 있니? 네, x-3분의 1과 8이 어딨어 여기? 3 요렇게 인수분해 된 거예요. 그쵸? 맞죠? 근데 이렇게 그냥 냅두면은 약간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PX가 지금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두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렇게 3분의 1이 남아있는 상태로 쓰면 틀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몫에서 얼마를 빌려와서 3, 이걸 3으로 묶어서 그 3을 여기다 갖다 넣어주는 거죠.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앞에 괄호는 3x 빼기 1이 되고요. 뒤에 괄호가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가 완성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AX라는 1차식은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A1은 1이 되겠죠? 3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질문 있어요?
넘어갑니다. 물론 요 11번도 호원고는 약간 그 강조를 해줬어. 학교에서 쓰는 그 프린트에 이런 문제 있었어요. 대부분 맞췄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여기가 좀 어려웠죠. 일단 13번에서는 뭐가 좀 약간 이상하니? 디귿이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디귿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나머지는 쉬우니까. 자, 13번의 디귿은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각각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친구를 이렇게 x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은 그럼 요 모양에서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뭘 알아낼 수 있죠? x 절편이 얼마랑 얼마다? 0이랑 2다. 이걸 알아낼 수 있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x축이랑 이렇게 두 번 만나는 친구인데 그 만나는 지점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입니다. 자, 요런 이차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y는 k괄호 x-2라는 직선을 그릴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나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k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 k가 이 직선의 뭐죠?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k 값이 바뀌면 이 직선이 이렇게 각도가 바뀌어요. 각도가 바뀌는데 자, k 값이 뭐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얘가 무조건적으로 지나가는 점이 있어. 몇 컴마 몇을 무조건 지나갈까? 아니 2컴마요. 왜냐면 x에 2를 넣게 되면 k 값과 무관하게 y가 무조건 0이죠. 그쵸? 그래서 이 직선은 어떤 형태냐면 2,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2,0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2,0이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2,0을 지나는 직선을 몇 개 그려볼게요. 자, 2,0을 지나는 직선이 뭐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고요. 정확하게. 자,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은 직선들은 요 이차함수하고 몇 번 만나요? 몇 번 만나? 두 번씩 만나죠. 두 번. 여기서 한 번 만나고 그 밖에 다른 점에서 또 한 번 만나고. 그지? 그럼 이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요 친구가 특별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그은 거거든요. 이 빨간색은 무슨 상태인 것 같아? 접하는 상태입니다. 접하는 상태. 그래서 이 빨간색이 지금 접하는 상태고 접하는 순간 그 한순간 빼고는 나머지 순간에는 다 몇 번 만날까요? 다 두 번 만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K값을 구해보지 않아도 이건 일단 틀렸어요. 왜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일은 딱 한 번밖에 안 벌어지고 나머지 순간엔 전부 두 번씩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K가 2가 아닐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건 잘못됐죠. K가 2일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맞는 말이고 구체적으로 K가 2일 때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우리가 뭐 써보면 될까?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K괄호 x 마이너스 2하고 얘네들이 같다고 놓고 이거 판별식 써보면 이거 판별식이 0이다가 되는 그 순간에 K값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K값이 2일 때만 접하고요. 그 밖의 순간에는 전부 다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디귿은 요거를 잘못 쓴 겁니다. 그죠? 요거를 K가 2일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했어야지 맞는 말이고요. 지금처럼 써있는 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억 니은은 금방 맞다는 게 판단되죠?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해보지 않아도 사실 여러분 디귿이 틀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는 K가 2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만약에 맞으려면은 2가 아닌 다른 값을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 넣어봐. 2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뭐 만만한 거 뭐 K가 그러면 1인 거 한번 넣어봐. K가 1일 때 어떤가? K가 1이라고 생각하면은 요 직선이 x-2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x-2하고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써보면 되죠. 이거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나올까? 크다고 나올 거예요. 두 번 만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볼까요? 15번. 자, 15번은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조금 이제 좀 복잡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우리가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민서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그렇죠. 근과 계시관계 쓴 거죠. 알파 베타는 뭐다? 그렇지. 자 요렇게 한 세트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요거의 두 근을 알파와 감마라고 했네요. 알파 감마. 그러면 연관한 알파 플러스 감마는 뭐다? A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알파 감마는 뭐다? B.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식이 4개나 있어요. 거기에 이것까지 하면 식이 5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문자도 알파, 베타, 감마, A, B 5개가 있는 거고. 그치? 여기서 이제 잘 풀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잘 풀어볼까? 일단 이 두 식을요, 이 두 식을요, 둘이 한번 더해보고 둘이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더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2알파에다가 베타 하나에다가 감마 하나, 요렇게 더한 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알려주는 요식에 의해서 2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감마하고 같다 그랬잖아. 베타 마이너스 감마.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요 자리에 넣을 수 있죠. 요 자리에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집어넣으면, 자 이게 뭐가 될까? 좌변이 뭐가 돼요? 2베타가 돼요. 2베타. 그럼 2로 나눠주면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고, 자 빼보겠습니다. 자, 요 식에서, 앞에 식에서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를 뺀다, 이렇게 뺀다고 하면은 알파가 사라지고 남은 게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도 a가 사라지고 4 이렇게 되죠. 근데 승우야,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또 뭐랑 같아요?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2알파랑 같아요. 그래서 2알파가 4예요. 그럼 알파 값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가는 거야. 알파 값이 2라고 나왔어요. 그럼 알파 값이 2라고 나왔으면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 알파 자리 2 넣으면 어떻게 돼?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쵸? 그럼 베타 값 나왔으니까 베타 값을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a 넘어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넘어가면 a가 얼마예요? 2분의 5 나오죠. 그죠? 자 그럼 a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읍시다. 요거 지금 알파도 알고 a도 아니까, 자 그러면은 알파 넘기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알파인 거니까, 자 감마는 뭐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알파인데요. 마이너스 a면은 마이너스 2분의 5고 마이너스 알파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9네요. 감마가 마이너스 2분의 9.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b를 찾기 위해서 여기다 넣읍시다. 알파 감마 곱하면 b네. 그치? 알파 감마 곱하면, 그래서 알파랑 감마 이렇게 둘이 곱하니까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찾을 수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5개의 문자를 다 차근차근 찾으면 되고, 그러면 4a 플러스 b를 물어봤으니까 계산해보면은 1 나오겠죠? 2번입니다. 그지? 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그 다음에 16번은 맞았니? 16번? 아니요. 틀려서 16번? 네. 이거 우리 본 적 있는데, 그지? 16번? 현준이도 틀렸어? 예지는? 찍어서? 승우? 16번. 마이서 틀렸어. 이거 맞췄는데 이거는 많이 안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16번 간단해요. 이 F알파가 1이고 F베타가 1이다라는 걸 보면서, 자, 이런 표현과 내가 지금 적어주는 표현이 똑같은 뜻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봐. F알파가 1이고 F베타가 1이다라고 써있잖아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도 될까? Fx는 1에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똑같은 말이죠. 네. 그렇지 않니? 이제 fx는 1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 말인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은 fx가 지금 여기 이렇게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1이다. 1도 넘겨버려요. 그러면 9되고 여기 0 되잖아.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잖아. 그죠? 그럼 끝났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9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이 f 알파 베타라는 건 f9의 값이 얼마냐고 질문한 거고요. f9 집어넣어요. 9 집어넣으면 얼마야? 9, 9, 81 마이너스 9, 7, 63 플러스 10이니까 28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끝난다. 그쵸? 처음에 요 얘기를 보고 요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다. 28이니까 3번이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가는데 17번은 사실 교과서 문제를 100% 똑같이 냈어요. 네, 들었어요. 숫자도 안 바꾸고 똑같이 냈어요. 바꾼 게 있다면 교과서에서는 그 접점의 x좌표를 구해라라고 했고 여기서는 접점의 x좌표의 합은 이것만 바꿨어요. 나머지 완전 똑같아. 그래서 호원 애들 중에서도 그냥 답을 외워버린 애들은 문제도 안 풀고 에라 모르겠다고 찍어가지고 다 맞았어요. 답을 안 외운 애들은 어쩔 수 없고. 자, 근데 이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처음에 이제 출발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요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요 이차함수가 지금 x축이랑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이 있는데요. 여기 3이 있는데 3, 마이너스 8 여기에 또로로로로 해가지고 여기 3, 마이너스 8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이 P인데 이 P에서부터 이 그 2차 함수에다가 접선을 2개 그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접선을 2개 그어가지고 그 두 접선의 x좌표들을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접선을 어떻게 그을 수 있나 생각해보면 자, 요 점을 지나가면서 접선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 하나를 그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지점에서 접선 하나 갖고 그리고 요 지점에서 접점을 하나 갖고 요렇게 두 개의 접점을 지금 생각할 수 있고 이것들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3, 마이너스 8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우리가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y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고 이렇게 쓰면 되거든. 여기 쓰면 되는데 이게 나는 이렇게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배운 적 없다. 그러면 그냥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이 3, 마이너스 8을 뭐 해도 될까요? 대입해도 돼요. 어떻게 하든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y는 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대입한 것에서도 n 대신에 바꿔치기해서 집어넣으면 자 이런 직선이 나와요. 이게 무조건 3, 마이너스 8을 지나가는 직선이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이 직선하고 희주야 요 2차 함수하고 뭐 해야 돼? 같다라고 놓고 그 다음 뭐 써야 돼? 판별식은 0이다 써야죠. 접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제일 처음 할 일이 직선을 잡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할 일은 이제 그 문제에서 제시한 2차 함수하고 내가 방금 설정한 직선하고 같다라고 놓는 거죠. 교점 찾는 식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교점 찾는 식 쓰시고 자, 이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을 쓸 거니까 한쪽으로 넘길게요. 뭐 8을 곱하고 풀고 그런 거는 자기 마음이고 나는 안 곱하고 그냥 풀게요. 자, 이렇게 넘겨주고 넘어가면 3m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요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갈 거니까 자, 판별식 가져올게요. 판별식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괄호 하고 8분의 1이 곱해지니까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2분의 1 괄호 3n 플러스 8 얘가 0이다. 이거죠. 그죠? 여기서는 2배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2배 해주고 전개시키면 2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2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은 0이죠. 그럼 계산하면 2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인가? 2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은 0. 자,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1, 2에 2, 3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결국 m 값이 2개 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오고 2분의 3이 하나 나오죠. 그쵸? 여러분 여기까지 푼 다음에 지금 내가 찾은 이 2개의 m 값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무슨 뜻일까? 이 문제의 상황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m값 2개 나왔을 때 오, 잘 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m이라는 값이 뭐냐면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죠. 그럼 아까 전에 이미 우리가 직선 2개 그어봤잖아. 2개 그어봤을 때 한 놈은 기울기가 뭐였어요? 이렇게 가니까 m값이 양수죠. 이쪽은 어때요? 음수죠. 그지? 그러니까 m값이 하나는 양수 나오고 하나는 음수 나온 상황이 굉장히 적절하고,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음수가 조금 더 각도가 높죠. 각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울기 2개 중에 음수로 나온 마이너스 2가 절대값이 더 크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그지?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저 M값만 구하고 아, m값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 구한 m값이 이 그림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두 값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고 음수가 더 각도가 높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찾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찾고 싶은 건 이제 이 접점을 찾는 거죠. 접점. 접점이라는 건 교점이고, 교점은 곧 해를 찾으라는 거잖아. 아까 전에 이 식이 무슨 식이었어? 이게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교점 찾는 식이 이거였잖아.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 이제 m자리에 집어넣어야죠. m자리에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이 교점 찾는 식에서부터 우리가 교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 식에다가. 그래서 자, 세 번째로 할 일은 m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m자리에 마이너스 2를 먼저 집어넣을게요. 이 별표식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고요. 8배 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16은 0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4의 제곱이 0이니까 자, 완전 제곱식 나온 것도 아주 좋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이게 바로 이 왼쪽에 있던 요 녀석의 이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y좌표는 구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m값이 2분의 3인 것도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m값이 2분의 3일 때,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별표식에다가 집어넣어보면 8분의 1 x제곱에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2분의 5x, 그리고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6이니까 2분의 25인가요? 이렇게 되나? 분의 9 플러스 8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거 8배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0이 되겠고, 자, 그럼 이 오른쪽 점은 x좌표가 얼마였구나? 10이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그 두 접점의 x좌표의 합이니까요, 요거와 요거의 합, 답은 6이었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그지? 야,
후원 애들도 이 문제 진짜 여러 번 풀어줬거든요. 여러 번 풀어줬는데 그래도 또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푸는 친구들 별로 없었어요. 자, 넘겨볼게요.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서는 일단은 18번 맞았니? 아니요. 18번도 조금 생소하죠. 생소한데 근데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게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걔네들의 교점을 P하고 Q라고 했어요. PQ 이렇게 했을 때 이 PQ라는 선분 위에 2,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2,3 이렇게 있어.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이게 x는 몇인 선일까? x는 2인 선이겠죠. 그러면 봐봐, 이 x는 2인 선에서 이 직선하고 만나는 지점은 높이가 3이죠. 그 다음에 요 선에서 그대로 따라 올라가서 요 2차 함수하고 만나는 지점은 x에 2 집어넣은 거니까 k-2죠. 맞나요? 그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그럼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k-2가 3보다 어때야 될까요? 3보다 높이 있어야 돼요. 커야 돼요. k-2가 3보다 크다 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이 2,3이라는 점이 이 PQ라는 선분에 있다면 이 점선이 옆으로 좀 움직이더라도, 얘가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좀 움직이더라도 항상 아무튼 2차 함수가 위에 있고 직선이 아래에 있죠. 어느 지점에다 얘를 내려놓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PQ라는 선분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면 그때는 직선이 위에 있고 2차 함수가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2,3이라는 점이 요 PQ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힌트를 우리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그으면 항상 2차 함수가 위에서 그리고 직선이 아래에서 만나는구나, 요걸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럼 K는 5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5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5번입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교점을 찾아가지고 풀어도 되고, 판별식을 써서 풀어도 되고, 방법은 많은데 가장 직관적으로 풀면 그냥 이렇게 그래프 2개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좋다. 졸려? 아니요. 졸린 것 같은데? 승우야, 자. 너 이거 맞았어? 아니요. 근데 왜 자? 선생님, 판별식으로 쓰면 어떻겠어요? 판별식으로 풀면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는 하고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갖다로 놓잖아요. 네. 갖다로 놨을 때 일단 얘가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되고, 근데 판별식만 가지고 풀긴 어렵고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했을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되잖아. 그러면 이런 거죠. 요 방정식에 두 실근이 있는데 그 두 실근의 사이에 2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실근이라는 게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에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가 바로 요 방정식의 두근이거든요. 그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근데 그것도 두근 사이에 2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결국은 그래프로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그 사이에 2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식에 2를 집어넣은 게 0보다 작다. 그지? 근데 이제 이 개념은 조금 범위를 좀 벗어나죠. 요런 얘기는 뒤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냥 2차 함수만 가지고 푼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답은 5번이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조금 신선했어요. 이런 문제는 처음 봤어요. 어렵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19번은 맞춰야지. 19번 무슨 문제니? 현준이 틀렸구나. 19번 무슨 문제니? 3차식으로 나눌 때. 3차식으로 나눌 때. 우리 얼마나 많이 풀어봤니? 3차식으로 나눌 때. 그거야 이게. 그치? 3차식으로 나눌 때입니다. 3차식으로 나눌 때. 자, 봐봐. 우리가 맨날 풀었던 것대로 빠르게 풀게요. fx를 이걸로 나누는 것이 메인이 되는 식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fx를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 나머지를 문제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rx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fx를 요것과 요것 두 덩어리의 합으로 봤었고, 근데 앞에 있는 덩어리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덩어리였죠. 늘. 그래서 원래는 뒤에 있는 덩어리가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요걸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말은 이 뒤에 있는 덩어리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몫은 뭘까? 얘를 얘로 나눈 몫은 a죠. 맨날 a. 그래서 우리는 rx를 다르게 쓸 수 있는데 rx를 a과로 x-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3차식으로 나눌 때 맨날 이렇게 풀었죠. 원래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나머지가 붙죠. 근데 지금은 나눠 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럼 f-1이 4다 이런 정보를 줬는데, 그걸 또 여기다 적용시켜 보면은 f-1이라는 건 앞에 거 어차피 없어지니까 r-1과 같죠. 그래서 f-1이 4면은 r-1도 4다. 그쵸? 그것을 좀 전에 잡아놓은 요 모양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r-1이면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4a인데 얘가 4다. 그럼 a는 1이네. a가 1이면 rx는 x-1의 제곱 요 모양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한 요거인 거니까요. 전개만 쭉 시켜주면 a값 1이고 b값은 마이너스 2고 c값은 1이죠. 그쵸? 근데 빼기 붙였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답은 2가 되겠죠. 그죠? 3차식으로 나눌 때니까 풀어내야 된다.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한 문제고.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도 풀만하지 않았나요? 저 이거 진짜 실제로 연습제로 해봤는데 예. 마이너스 1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자, 논수령. 3번, 1번에, 논수령 1번에 3번을 틀리는 거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1번에 1번이나 1번에 2번은 좀 틀리면 억울합니다. 그죠? 특히 1번은 그냥 제곱만 시키면 되는 건데, 그죠? 이거에서 2점을 못 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제곱을 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4분의, 일단 그냥 쓰면 3 더하기 2 루트 3 i 더하기 i 제곱이죠?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결국 요거는 4분의 2 더하기 2 루트 3 i가 되겠고, 2로 약분시키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z라고 부를게요. 얘를 z라고 부른다면 지금 요것이 z제곱이죠. 요게 z제곱. 그러면 1번은 끝났습니다. 1번은 그냥 이렇게 쭉 써주면 이게 답이고, 2번은 1-2번을 풀기 위해서는 방금 z제곱까지 구해봤으니까 영관아 몇 제곱을 좀 구해볼까? 1-2번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z의 몇 제곱을 구해보면 좋을까? z의 세제곱을 구해보면 됩니다. z 세제곱이라는 건 방금 전에 찾은 z제곱에다가 그냥 원래 z를 한 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요게 지금 z제곱이죠. 이게 z제곱이고요. 요거 곱하기
자, 원래 z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자, 이거 이렇게 곱해보면은 분모는 4가 되겠고요. 분자 분배 법칙 해주면 루트 3 더하기 i 더하기 3i 빼기 루트 3입니다. 예쁘게 나오네, 그지? 뭐예요? i죠? 그죠? z 세제곱이 i예요. 그럼 z 세제곱이 i면은 z 이거 z 6제곱 아니야?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세제곱만 해보고 여기서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직접 6번 곱할 게 아니고, 그지? z의 세제곱이 i라서 z의 6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럼 당연히 z의 12제곱이 뭐예요? 1이죠. z의 12제곱이란 z의 6제곱을 다시 제곱한 거니까. 그러면 z의 18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z의 24제곱은 뭐예요? 1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1-3번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n 값이 몇 개이냐, 1부터 100 사이에서 몇 개 있냐인데, 자 그걸 만족시키는 첫 번째 친구가 6이었고요. 그 다음 친구가 18이죠. 얼마씩 계속 커질까요? 12씩 계속 커지죠. 맞죠? 마이너스 1 되는 것만 고르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요거 그럼 그 다음 건 뭐예요? z의 20제곱, 그 다음 z의 32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쵸?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다 써봐도 되고, 이거를 좀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려면 이 6, 8, 12, 3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에 일반항을 쓰면 됩니다. 일반항이라는 말 안 배웠구나. 함수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12k-2라고 6이라고 할까? 그럼 여기다 k에다 1 넣어보면 얼마 나와? 6 나오죠. 2 넣어보면 얼마 나와? 18 나오죠. 그럼 3 넣어보면 20이 아니라 30, 쏘리. 어쩐지 이상하더라. 30, 42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3 넣어보면 30 나오고, 그죠? 4 넣어보면 42 나오고, 이런 거니까 결국은 이 12k-6이라는 형태에다가 k 자리에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냐는 겁니다. 얘가 100보다 작은 상황에서 100까지 들어갈 수 있나? 100 이하니까, 100 이하인 상황에서. 그쵸?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106을 12로 나누는 거니까 106을 12로 나누면 12분의 106인데 이거 얼마쯤 될까요? 8점 몇이죠? 8점 몇. 8점 몇이니까 내가 k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7, 8이 되겠죠. 그래서 8개가 답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귀찮아? 그냥 써. 몇 개 안 되잖아. 그치? 이게 뭐 30 커지는 것도 아니고 12씩 커지니까 쑥쑥 쓰다 보면 금방 100 이하의 몇 개인지 골라낼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답은 8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호원 문제 중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없습니까? 성빈이 잘 자네. 저기 사진 한번 찍어놔야 될까요? 나중에 또 추억으로 박제시켜놔야지.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송현이랑 이거 풀었잖아요. 풀어왔니다? 네. 풀어왔어? 안 풀었어? 그거 한번 좀 풀이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자. 근데